첫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강등권 팀인 입스위치와 비겼다. 점유율에서 2배 이상 앞섰고 20개 가까운 소나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승점 3점을 위한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시즌 10호 골을 터트린 와킨스의 활약이 있었지만 최근 잘해줬던 로저스와 제이콥 램지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말렌과 레시포드, 아센시오 등이 모두 피치를 밟으며 팀이 기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리버풀은 직전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잡고 1위를 유지했다. 이번 시즌 트래블 이상을 노리는 팀인데 울버햄튼의 후반 공세를 잘 막아냈다. 에버튼전 무승부로 인해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승리를 따냈고 이제 선두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빌라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맞지만 최근 하위권 팀 상대로 연속 무승부에 그쳤다. 이위권의 추격을 벗어나야 하기에 원정에서 경기력을 크게 끌어올릴 리버풀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모하메드 살라가 뒤뉘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며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것이고 디아즈와 누네스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루턴 타운 대 플리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턴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리그 2위인 셰필드 상대로 선전했지만 다시 한번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칼튼 모리스를 비롯해 도우티와 엘리아 아데바요가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공략했지만 승점을 위한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전히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플리머스 역시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점이 간절했던 블랙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최근 홈 연전에서 7골을 뽑아내며 연승했기에 3연승에 도전한 경기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 원정에서의 부진이 계속됐는데 그로 인해 강등권인 23위에 머물러 있고 이번 원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루턴의 승리를 본다. 루턴은 이대로 가면 2시즌 연속 강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낼 수 있다.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나서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부진한 최근이지만 맥기니스와 아마리 벨등의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모리스가 저돌적인 침투로 원정팀 수비를 흔들 루턴이 승리하고 최하위를 벗어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스포르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3골차 대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에 8분 응선을 넘었다. 홈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2골차까지는 골득실을 앞설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 시즌 슈투트를 챔스로 이끈 이후 팀을 옮긴 기라시의 최근 골 결정력이 대단한데 스포르팅 원정골을 비롯해 리그에서도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 중이다. 바이노 키튼과 아데에미 등 말렌을 밀어낸 이선도 탄탄하게 연승으로 16강 진출을 노릴 것이다.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 1위 팀이지만 1차전 홈에서 도르트문트의 3골을 헌납하며 무너졌다. 그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원정으로 건너가 패하지 않을 계획이 있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원정 일정에 나선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소극적인 운영을 보이고 데바스트와 주앙, 모리타 등 중원의 라인을 올린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이번 시즌 이후 이적이 유력한 빅터 요케레스를 교체로 투입하며 하더를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 중이다. 그러나 기라시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원정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 그로스와 자비처가 상대 중원의 공세를 막아내며 경기를 주도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PSG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흐름이 매우 좋다. 리그에서 마르세유를 비롯한 추격자들의 사정권에서 완벽히 벗어나며 1위를 질주 중이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완승했다. 프랑스 컵 대회에서도 순항 중이기에 이번 시즌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기존의 강력한 스쿼드의 가세한 흡입차 효과도 확실한 데다 콜로 무아니가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브레스트는 지난 주말 오세를 상대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파리전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다른 팀들 상대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파리전 연속 대패의 충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미 홈에서 완패하고 다시 만나는 리그 선두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진 않겠지만 사실상 탈락이 유력하기에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브레스트는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최소 4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최근 2차례 경기에서 상대에 압도당했기에 경기 시작부터 지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홈의 이점을 떠나 전력의 우위가 확실한 데다 덤벨레와 바르콜라, 흡입차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알은 맨시티 원정에서 홀란드에게 2골을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음바페와 디아즈의 연속골이 터졌고 종료 직전 터진 주드 벨링엄의 결승골로 난적 상대로 원정승을 따내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번 홈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리버풀과 바르샤 등이 기다리는 16강으로 갈 수 있다. 단, 워낙 공격력이 좋고 홈 경기기에 굳이 라인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맨시티는 홈에서 모처럼 터진 홀란드의 2골로 승리를 노렸다. 그러나 디아즈와 벨링엄 등의 연속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상대로 나선 플레이오프였기에 홈 승리가 간절했는데 불리한 상황에서 2차전에 나서야 한다. 그래도 스톤스의 수비 지원 아래 실바와 데브라이너의 중원 경기력은 좋았기에 원정 승리를 노릴 것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맨시티는 난적 상대로 승리가 필요하기에 경기 내내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결국 사비오와 실바, 필포든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텐데 카마빙가와 모드리치 등이 나설 레알 중원의 수비적 움직임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기회를 해결할 레알이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PSV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베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했지만 유벤투스 상대로 한 골 차 경기를 했기에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승리하기만 하면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 때문에 챔스 연승을 기록 중인 홈 경기 일정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조이 비어만과 거스틸, 사이바리 등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고 바카요코가 돌파로 측면을 넘으려 할 것이다. 유벤투스는 1차전 홈 경기에서 맥케니의 선제골과 은방굴라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2차전에 나서게 됐다.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지만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으로 갈 수 있다. 때문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최대한 라인을 지키며 수비적으로 나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원정에서도 룩 대용과 페리시치 등이 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호벤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텐백을 가동할 유벤투스 수비가 쉽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칼루루의 결장은 아쉽지만 가티와 베이가 등이 수비 라인을 지켜낼 것이고 수비 가담이 빼어난 로카텔리와 더글라스 루이즈가 홈팀 중원의 공세를 저지할 유벤투스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